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좀 붉은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약세의 흐름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어제 그래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그나마 좀 이 알트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만 좀 보시면 그래도 어제 꽤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도 좀 살짝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살짝 하락을 했고, 또 오늘까지도 오전에 또 한창 또 알트코인들이 빠지기도 했었는데, 그럼에도 현 시점에는 다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나마 이 비트 대비 알트들은 좀 선방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큰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한 번은 좀 멈춰 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지금 요 15분봉 차트를 또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이 15분봉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 투자자의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 전에 처음으로 이 급락이 발생했던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급락 후 그래도 이 반등의 희망을 좀 보면서 이렇게 반등의 상승을 보이다가 또 이틀 전 밤 11시 이후에 2차 급락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는데,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래도 또 이 반등에 대한 그 희망을 또 담아가지고 이런 식의 상승을 보였는데,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제 오전 11시에 이렇게 3차의 급락이 꽤 깊게 또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, 이때만 해도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왔다가 어제 오전에 이런 3차 급락이 나온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좀 줄줄줄줄줄 흐르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한 64.4K까지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락을 한 이후로 더 이상의 하락을 키우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반등이 나온다 하면 우선적으로는 요 박스권, 그러니까 요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한 66.2K인데 요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래도 지금은 한 65.8K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 반등을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69K가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봐야 될 것이 요 1차 지지선인 61K를 지켜내는지 그곳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또 어제 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이 선을 보시게 되면 지난 3월달이죠.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긋게 되면 지금 딱 요 저점의 추세선을 맞고 현재는 지금 소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러니까 또 우선적으로는 한 이 자리가 한 65K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요 65K를 지켜내는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알트코인 상승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서 이제 한 회원님께서 요 영상을 지금 공유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알트에 관한
또 다른 관점이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공유를 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또 봤는데 그게 요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또 많이 배우고 있는 요 박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요 채널의 영상이었는데, 여기에서 이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요 질문, 알트코인이 과거와 같은 이 폭등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지 요것에 대해서 이제 백훈종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런데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알트코인의 이런 폭등 랠리, 그러니까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는 것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,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백 이사님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,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백 이사님이 틀렸고 제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,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이런 논리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판단을 한번 좀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해서 저의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백 이사님은 알트의 그런 과거 같은 상승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그 이유, 그러니까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, 여기도 이렇게 써있지만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가 ETF가 거의 대부분, 그러니까 큰 힘이 작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이 현물 ETF에 자금이 쏠리면서 지금의 이 상승장이 나왔던 것인데, 그런데 과거의 상승장은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알트로 넘어오면서,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매수를 하면서 이 순환매장에 와서 과거의 상승장이 나왔던 것인데, 그런데 지금은 그 자금이 현물 ETF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들어간 이 ETF 자금이 과연 이 비트코인을 팔고, 그러니까 ETF를 팔고 알트를 사는 이런 순환매장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아무래도 이 ETF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이 백 이사님은 생각을 하셨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알트 상승이 좀 쉽지 않다, 이런 논리로 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얼핏 듣기에는 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,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긴 했어요. 그러면 저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, 그러면 요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상승이 됐고 또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 이 ETF의 힘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이 기관의 힘으로 볼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과거, 그러니까 2017년, 2021년도에 그때의 상승은 아무래도 이 기관의 힘보다는 개인의 힘,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와 같은 그런 개미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갔다라기보다는 뭐 사실상 큰 손이죠. 뭐 고래라든지 마켓메이커, 또 우리가 이들을 통틀어서 뭐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데, 사실 과거에는 이들의 힘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던 것은 맞기는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, 지금 이제 ETF가 나왔잖아요. 그렇다면 ETF가 지금 현재 나온 마당에 이런 개인의 힘, 그러니까 고래들, 마켓메이커, 세력들이 더 이상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ETF로 자금을 옮겨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여러분은 이들이 지금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? 그럼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,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현물 ETF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
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ETF만을 거래하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뭐 물론 일부 자금은 ETF 상품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아마 대부분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암호화폐를 거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ETF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고래라든지 마켓메이커 이 세력들이 ETF로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ETF의 효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ETF의 효과는 뭐냐면, 그러니까 ETF는 어떻게 보면 주식자금,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에 이 ETF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쉽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기가,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것이 ETF가 출시됨에 의해서 이 기관 자금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된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돌아가는 자금은 원래 이 세력들,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인들, 이런 개미들의 자금들로 인해서 돌아갔었는데,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주식 자금과 기관 자금까지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피자 한 판을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뭐 ETF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출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ETF로 인해서 뭐 비트와 알트가 이 피자 한 판을 두고 나눠가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뭐 ETF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알트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 비트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 피자 한 판 자체가, 그러니까 이 피자 한 판의 그 사이즈 자체가 더 커진 것이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존에는 이 세력들 자금과 개인들의 자금으로만 운용이 됐다라면 이제는 ETF로 인해서 주식 자금, 기관 자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판 자체가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ETF로 인해서 비트로 자금이 몰리면서 순환 매장이 안 올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, 무엇이냐면 이 백이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아무래도 ETF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이 비트코인 매도가 더 줄어들긴 할 겁니다. 왜냐면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가 기존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그 물량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,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더 적은 물량으로 기존의 세력과 또 우리와 같은 개미들이 달겨들게 된다라면 뭐 제가 여기도 이렇게 써놨지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포모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상승장은 기존보다 더 큰, 그래서 역대급의 상승장이 될 가능성도 저는 오히려 이것의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 알트코인 상승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시점이 이 알트 매수의 시그널이 아닐까,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백이사님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, 뭐 물론 나중에 이제 뭐 결과를 보면 알겠죠. 뭐 백이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진짜 알트 그 상승이
더 작을 수도 있는 것이고, 뭐 물론 저의 생각은 그렇진 않지만 일단 이 백이사님의 논리는 이랬고, 또 저의 논리는 제가 조금 전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여러분만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데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,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이 알트코인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, 그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